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드디어 B조 마지막 경기네요. 발라드림과 월드 클래스의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B조 순위표입니다. 발라가 현재 3위죠.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 2승 1패 플러스 1의 골 득실차고요. 월클이 1승 2패 마이너스 3의 골 득실차입니다. 골 득실차만 보면 4골이 나는데 맞대결이기 때문에 한 골만 넣어도 2골씩 주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 월드 클래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경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 살펴보죠. 그럼에도 발라드림이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발라가 2위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무조건 승리하면 됩니다. 정규 시간 승리든 혹은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를 하던 3승 1패가 되기 때문에 2승 2패인 9척을 넘게 되고요.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6강 플레이오프 A조의 3위를 한 블라비와의 대진이 만들어집니다. 발라는 심지어 한 골차로 패배를 하더라도 조 3위로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선공개 영상을 보면 민서가 선취골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1대2로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골 득실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발라가 3위, 반대편에 2위였던 액셔니스타와의 대진이 형성이 됩니다. 한 골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월클이 2골 차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자, 그래서 월클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드시 2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민서에게 선취골을 허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3골이 필요합니다. 3대1로 승리해야만 하는데요.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게 발라드림도 첫 경기에서 스밍파에게 1대3으로 패배한 바가 있고, 월클도 직전 경기에 스밍파를 4대0으로 잡으면서 충분히 다득점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이 시나리오 월클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러한 경우에 골 득실차가 동률이 되고 다득점도 동률이 되면서 승자승으로 넘어가게 되죠. 월클이 발라 상대로 이겼다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3위가 되면서 액션이와의 대진이 완성되게 됩니다. 처음에 2연패를 하고서 뒤에 2연승, 굉장히 극적으로 3위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고, 월클이 원래 좀 뒷심이 강한 팀이었어요. 이전 슈퍼리그 체제에서도 이전 전승으로 올라간 케이스보다 대부분 다 1승 1패로 올라간 게 많았기 때문에 뒷심이 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발라드림의 상승세도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라드림이 2승 2패를 하고도 4위를 하는 안타까운 시나리오가 되겠죠. 다음은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시나리오들입니다. 발라드림이 1위를 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 경우에서는 발라가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월클을 상대로 6골 차의 이상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취골 민서가 넣긴 했기 때문에 5골을 더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점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발라드림이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월클을 6대0 혹은 7대1, 8대2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이러한 경우에는 골 득실차가 원더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1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스밍파가 골 득실차가 많이 나는 5위였지만 이 경우에는 4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돼요. 대진이 개벤에서 탑골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라이브 채팅 때도 많이 의논을 해봤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개벤이 더 수월할지 혹은 탑골이 더 수월할지. 왜냐면 개벤도 김혜선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월클의 2위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월클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5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민서에게 선취골을 먹었기 때문에 6대1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다득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척과 골 득실차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2위, 그렇다면 블라비와의 대진이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 월클은 뭐 2위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3위라도 좋으니 토너먼트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아야겠죠. 자, 6강 대진표입니다. 원더우먼도 사실상 1위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B조 2위를 한다면 블라비와 B조 3위를 하면 액셔니스타와 붙게 됩니다. 라이브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반응이었는데 이쪽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블라비를 상대로 승리한다 하더라도 국대패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액셔니를 거쳐야 되는 B조 3위 확실히 좀 더 빡셀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여기서 액셔니를 이기더라도 또 원더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B조 3위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상당히 재밌는 대진이 형성이 됐고요. 멸망전 쪽은 꼴찌를 하면 개벤과 붙고 4위를 하면 탑걸과 붙게 됩니다. 여기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래도 개벤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만 놓고 본다면 이쪽이 최송용, 여기가 김태형이기 때문에 김태형을 만나는 게 좀 더 낫죠. 특히 세트피스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게 탑걸인데 다만 이채연 키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이유정이라는 슈퍼루키 센세이션이 기다리고 있죠. 좀 부진했다고는 하나 유빈, 체리나 김보경 또 걸출한 기존의 스타들이 있고요. 자, 여기는 문민정 제주특급이 다시 돌아가고 김혜선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외로웠던 김승혜도 승혜선 듀오를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박진주와 김혜선의 굉장히 에너제틱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이전보다 전력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상당히 재밌게 됐습니다. 자, 우선 발라의 시작이 매우 좋습니다. 민서의 선제골로 시작을 했고 서기의 어시로 잡혔죠. 민서가 통산 5호 골, 서기의 10호 어시스트가 됩니다. 아, 민서 선수 정말 대형 수비수로 성장했어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정말 잘해주고 있고 현영민 감독의 경서 수비 시프트가 매우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정예원 선수가 2경기 5골 넣으면서 당연히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수비의 안정화가 저는 더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리사 키퍼 분명히 퀄리티 높은 준수한 키퍼에다가 경서, 민서가 함께 수비를 보면서 이 수비 안정화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선공개에서도 나왔듯이 경서의 수비 커버 능력이 상당히 좋고 민서는 뭐 기존에 터프하고 파워풀한 수비를 보여주죠. 두 선수 다 오버래핑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서기 입장에서는 특히 온도볼을 많이 가져가는 이 입장에서는 좌우로 뿌려주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또 예원은 한 명을 달고 깊숙하게 침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뼈예원의 뼈트 트릭 그리고 멀티골까지 2경기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적인 경기마다 골 결정력 부재로 무너졌던 발라드림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딱 알맞는 퍼즐이 들어온 셈이죠. 이 예원 선수가 월크를 상대로도 득점할 수 있을지 지금 골대녀 1황 키퍼예요. 캐시를 뚫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맞대결이 기대가 되죠. 월클은 첫 2경기에서 8실점 그리고 득점은 단 한 골에 그쳤었죠. 김병지 감독이 굉장히 불안한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 4대0 바운스백 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월클에게는 발라를 2골 차로 잡아야만 토너먼트 진출할 수 있는 경기가 되는데 자, 후방 트라이앵글 애기 카라인 캐시가 꾸리게 됩니다. 캐시는 뭐 말할 거 없는 이러한 키퍼고 이번 올스타전에서도 기대가 되죠. 애기와 카라인 좀 불안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만 스밍파와의 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클린시트에 기여를 했어요. 또 애기 선수가 공격력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득점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고 카라인은 원래의 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관건은 엘로디 선수가 복귀할 수 있냐 여부예요. 엘로디 선수가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었는데 무릎에 십자 인대 쪽에 수술하기 딱 직전 단계 쪽의 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걷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됐을 상황인데 이 촬영 당시 엘로디 선수의 컨디션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월클이 오랫동안 1황 자리를 유지했던 데에는
뭐 나티 사오리 공격진의 기여도 있습니다만 엘로디 에기 카라인, 그러니까 식스맨까지 구멍 없이 돌아갔다라는 점이 있어요. 누구나 주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전력을 가진 게 월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 엘로디 에기 카라인 쪽이 다 무너진 듯한 느낌을 주면서 특히 수비 쪽에서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엘로디가 충분히 뛸 수 있다면 피지컬 싸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체구가 작은 경서 예원석이 충분히 또 상대해 볼 수 있죠. 물론 예원 선수가 김진경이라는 본인보다 피지컬 좋은 선수를 상대로도 잘 요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엘로디는 뭐 이혜정 선수와 맞붙어도 혹은 깡미 선수와 맞붙어도 손색이 없는 굉장히 파이터 유형의 선수죠. 공격진에서는 나티 선수가 살아난 것이 상당히 호재죠. 최후방엔 캐시, 최전방에는 나티가 캐리를 해줄 때 사우리가 부진하더라도 성적을 내는 것이 월클인데, 이번 G리그에서 2골 2어시, 특히 지난 스밍파전에서는 4골에 모두 관여를 하면서 역시 올라운더로서의 모습, 골과 어시를 항상 균등하게 보여주죠. 올타임 공격 포인트도 나티 선수가 단독 1위니까요. 자, 사오리 선수가 결국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 스밍파전 1어시를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맛은 봤는데 골 맛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특히나 경기력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일전 2차전부터 그 부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멘탈리티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로 선수들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도 골 침묵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질 때 실제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평소라면 넣을 수 있는 장면에서도 뭐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까? 사오리 선수가 좀 골맛을 볼 필요가 있고, 특히 2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한 이 상황, 특히 민서에게 선취골을 먹었기 때문에 월클은 3골을 넣어야 되죠. 3대1을 최소 만들어야 되는데 사오리의 득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큰 선수는 큰 경기에서 해준다, 이런 스포츠계의 격언도 있기 때문에 사오리 선수가 이 슈퍼스타로서의 면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월클 34경기에서 19승 15패 기록 중입니다. 20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토너먼트 진출과 20승, 기분 좋은 2마리 토끼를 다 사냥할 수 있을지요. 발라는 23경기 13승 10패입니다. 발라는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 전적은 월클이 2전 전승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은 항상 승부차기 접전이었습니다. 3대3, 2대2, 골도 많이 났었고요. 첫 맞대결이 슈퍼리그 2회 조별이었는데 이때도 발라가 승기를 잡았었습니다. 3대1까지도 리드를 했었는데 후반 1분 남기고 월클이 2골을 넣었죠. 굉장히 극적으로 3대3이 되면서 지금도 명승부로 회자가 되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승부차기가 그 다음 주에 편성이 되는 해프닝도 일어났었죠. 자, 두 번째 맞대결이 챔피언 매치, 각각 리그와 컵 대회의 우승자로서 붙게 됐는데, 월클의 당시 1황 기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발라가 일방적으로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용맹하게 싸웠죠. 그리고 2대2, 하지만 승부차기에서는 좀 파워게임이 좀 되진 않았죠. 왜냐면 또 캐시 키퍼의 선방력도 대단했고요. 자, 이제 G리그인데 하필 또 마지막 경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월클은 한 번도 2골차 이상 뭐 이렇게 승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정규 시간은 다 무승부였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어려운 미션인데 반드시 해야만 조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가 있고, 발라드림은 한 골차 패 혹은 승부차기로 또 가게 된다면 발라드림은 지더라도 조 3위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상대 전적에서는 월클이 3전 전승이 됩니다만, 지금은 상대 전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토너먼트 진출로 보이거든요. 과연 월클이 3전 전승이 되면서 더 유리한 고지로 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발라드림이 상대 전적마저도 한 번은 뺐을지 지켜보자고요. 양 팀의 클럽 히스토리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월클은 오랫동안 1황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챔프전을 제외하더라도 리그 2연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3핏 도전, 이미 왕조를 선언을 했고 골대녀 최초의 3핏에 도전을 하는데 토너먼트 진출이 불발이 된다면 3핏도 당연히 무산이 되는 건데 토너먼트 진출하게 된다면 그 불씨 살아있게 되는 거죠. 토너먼트 진출을 6회, 그것도 6회 연속으로 한 유일무이한 팀이었습니다. 지금은 6회 연속에 팀이 한 팀 더 나왔어요. 바로 액션이죠. 액션이가 슈퍼 1, 2, 3, 4, 5 그리고 G리그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월클이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한다면 7회가 되면서 역시나 신기록 갱신이 되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핀치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라드림도 컵 대회는 신데렐라 스토리 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만 리그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토너먼트 진출 제로. 원더우먼도 토너먼트 진출이 없다가 마시마를 영입하면서 조 1위로 지금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죠. 챌린지에서 2번의 승격 경험이 있습니다만 강등과 방출이 각각 1회. 발라드림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발라드림이 분명히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발라드림을 최강의 자리 혹은 2강, 3강 이런 자리에 놓기에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느낌 도루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항상 포디움에 드는 팀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뭐 2황이니 3대장이니 이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 낸 성과는 이제 FA컵이 유일하기 때문에 리그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다만 이번엔 굉장히 호재인 것이 처음으로 토너먼트 진출할 가능성이 월클보다도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죠. 월클과 발라 두 팀 중에 한 팀은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멸망전으로 어느 팀이 가더라도 A조가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개벤과 탑걸 입장에서는 월클과 발라가 내려온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쨌거나 두 팀 중에 한 팀은 토너먼트로, 한 팀은 멸망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운명이 갈릴 이 경기 기대가 되죠. 감독들입니다. 김병지 감독 33경기 15승에 18패. 지난 경기에서 15승 달성을 했는데 승률은 좋지가 않죠. 현영민 감독 14경기 4승 10패입니다. 아나콘다 시절 워낙 참담했는데 그래도 발라 맡으면서 최근에 2연승 흐름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맞붙었었죠. 김병지 감독이 상대 전적 1승입니다. 자, 유일한 맞대결 시즌2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현영민의 아나콘다, 김병지의 개벤 시절이었죠. 당시 아나콘다가 굉장히 용맹하게 싸웠어요. 특히 최은경 선수가 또 득점을 하면서 동점골 만들었었죠. 2대2까지 갔었는데 승부차기에서도 석패를 했어요. 만약에 이때 아나가 승부차기라도 이겼으면 진작에 좀 승리 맛을 봤으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때 아쉽게 패배하면서 또 반대로 김병지의 개배는 승부차기에서 이기면서 계속해서 승부차기 강자라는 면모를 쌓아가던 그 초창기 시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한 3년여가 흐르지 않았나요? G리그 조별에서 현영민의 발라, 김병지의 월클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김병지 감독은 월클을 만나서 무관의 한을 풀었죠. 리그와 챔프전을 다 승리하면서 트로피가 2개였는데 그리고 토너먼트 진출도 2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병지라는 본인이 자처한 닉네임이 있죠. 이번에 5병지, 5병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스밍파를 4대 0으로 잡으면서 마지막 불씨를 되살렸다는 것이 희망이긴 합니다만 한 골 차의 승리 혹은 승부차기 승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2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극적으로 조 3위를 따낼 수 있을지 여기에 이제 김병지 감독의 역량이 총 집중돼야 하는데 여기서도 미끄러진다면 물론 B조가 죽음의 조라서 어렵긴 했습니다만 처음 2경기가 워낙 좀 졸전이었기 때문에 1황의 모습이 전혀 없었죠. 특히 첫 경기는 마시마에게 꼬리를 말고 4분의 3 지점까지 압박 라인은 거의 P3까지 파킹 더 버스까지 내리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월클이 특히나 잘하는 나우리듀의 전방 압박을 완전히 실종시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 스밍파전에서 또 4골을 몰아치는 면모도 보여줬거든요. 김병지 감독과 월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월클은 왕조를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3핏, 리핏까지는 지금 월클이 했는데 3핏까지도 노릴 수 있을지,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하긴 지금 어렵죠. 토너먼트 진출을 일단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현영민 감독은 아나 시절에 상당히 고생을 했죠. 승리 없이 8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나방을 맡으면서 2승 1패 1위로 슈퍼리그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다음 시즌 하차를 하면서 슈퍼리그를 밟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라드림을 맡으면서 처음 시작은 좀 불안했죠. 스밍파에게 1대3 패배를 하면서 특히 뒷공간을 엄청 광활하게 내주면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예원을 일단 수비로 기용을 했는데 그 다음 경기부터 포지셔닝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경서 수비 시프트 너무 훌륭했고, 또 정예원이 수비를 잘 모르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오디션 영상을 보더라도 공격에 집중됐던 선수, 공격으로 포진을 하면서 팀이 굉장히 밸런스 좋게 변모를 했죠. 그리고 2연승을 만들어내면서 구척과 원더를 다 잡았기 때문에 굉장한 수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월클까지 잡아낸다면 특히 또 안정적으로 2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승부차기 패 한 골차 패배까지도 용인이 되기 때문에 현영민 감독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 토너먼트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선공개 영상을 보면 민서가 골을 넣고 서기가 어시를 했어요. 서기는 10어시째가 되고 20개 공격 포인트 고지에 오릅니다. 서기의 공격 포인트 양산 능력이 다소 느리긴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20개까지 만들어냈고 특히 텐텐을 기록하게 되네요. 4번째 텐텐 기록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티, 이현이, 경서에 이어서 서기 선수도 텐텐, 굉장히 어시와 골을 다 균등하게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기록이죠. 민서 선수도 5호 골 고지에 오르게 되는 셈이죠. 나우리 듀오는 최상단에서 공격 포인트 1, 2위를 다투는 선수인데 사우리 선수가 좀 부진한 가운데 나티가 36개로 단독 선두로 지금 치고 올라갔죠. 이현이와의 경쟁에서도 앞서 있고요. 경서도 30개의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자, 특히 월클은 카라인, 엘로디, 애기 쪽에서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애기 선수 좋아요. 지금 G리그에서 2골 넣고 있고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애기 선수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기용돼도 되거든요. 나티 애기가 투톱을 꾸려도 된다. 사우리 선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말이죠. 사우리 선수를 벤치로 드랍하기가 어렵다면 경서를 수비 시프트 한 것 마냥 사우리도 수비로 가도 괜찮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발이 느리잖아요. 하라인 애기 듀오가. 엘로디 선수도 오버래핑 나갈 때는 폭발적인데 평소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우리의 빠른 발이 수비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런 시프트 할 수 있는 감독이 나온다면 사우리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정예원 이 선수의 발끝이 굉장히 핫하죠. 2경기에서 5골 몰아치고 있고 선공개도 보니까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 보여요. 이럴 때는 공이 어떻게 날아오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인데 경기력이 좋을 때 또 몰아치는 것이 좋죠. 발라드림이 월클까지 잡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세가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지고서 3위로 그러니까 턱걸이로 토너먼트 나가는 거랑 기분 좋게 이겨서 2위로 나가는 거랑은 좀 팀 무드는 다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정예원 선수가 이번에도 골맛을 볼 수 있을지요. 출전 경기 수입니다. 사우리의 35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침묵을 깨고 팀을 견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영웅을 기다리고 있고요. 캐시키퍼의 역사적인 30번째 경기네요. 월클도 베테랑이 4명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중견 팀이죠. 슈퍼리그 상당히 좋았는데 G리그로 지금 넘어오면서 좀 부진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찬스가
있습니다만 이 베테랑 라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발라드림은 3서도 이제 뭐 베테랑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다 20경기씩은 넘겼는데 그래도 경기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챌린지 1회 때 데뷔를 했으니까 나름 이제 많은 시즌을 소화했거든요. 다만 챌린지에 주로 있으면 3경기, 슈퍼리그는 많이 하면 이제 4경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컵 대회도 1회 때는 우승을 했는데 2회 때 예를 들어 1라운드에 광탈을 하게 되면은 한 경기만 치르잖아요. 그래서 경기 수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경기 수가 모든 걸 대변해 주진 않죠. 경기 수가 적더라도 임팩트를 내는 선수들도 꽤 많기 때문에 발라드림이 상당히 이제 팀 평균 나이가 젊어지면서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 됐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승리팀이 상당히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성과, 월클 입장에서는 또 7회 연속, 또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다 꺼져가던 불씨, 3핏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또 진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클 것이고요. 발라드림 입장에서는 슈퍼리그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고 토너먼트 진출 단 한 번도 없었죠. FA컵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발라가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려면 이제는 꾸준한 성과가 필요해요. 인기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팀으로 3대장 이상으로 지위를 얻으려면 토너먼트 진출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포디움에 자꾸자꾸 올라서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 전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월클이 또 만만치 않은 뒷심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